공인중개사법. 자, 오늘 몇 쪽입니까? 요약집.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면, 일단은 57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할 자리죠. 이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집은 몇 페이지냐면, 149페이지. 자, 일단 펴놓고 이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행정처분 배웠죠. 예, 자, 행정처분 중에서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냐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공부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배웠던 처분청이 누구냐?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격 취소 처분청이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인데 자격증은 교부한입니다. 교부한. 자격증은 뭐다? 교부한. 자격 정지는 똑같죠? 시도지사. 근데 둘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처분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는? 자,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되죠?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됐어요? 예. 자, 이거 이제 다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누구만 돼요? 소공만.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성격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자격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소. 취소해야 한답니다. 사유 걸리면 봐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취소시켜. 그러면 정지는? 재량입니다. 재량. 정지는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청문. 청문 거쳐야 안 거쳐요? 어떤 것만? 취소만. 자격증이는 안 거쳐요. 자, 그 다음에 반납. 자격증 반납합니까?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다 반납하겠어요? 교부한 시도이사이기도 합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그리고 이제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죠? 자, 사유서 제출한다. 그러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재발급에서 반납한 게 아니라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반납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 행정처분이 시효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격취소는 시효제도 있어요? 없어요. 정지는? 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효는 업무정지만 있더래. 시효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는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며칠 이내? 누구에게? 독자에게. 자, 우리 과목에서 또 보고가 또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자, 당첨. 기억이 안 나죠?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면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같은 아주 좋았어요. 총회 의결. 협회 총회 의결. 총회 의결 지체 없이 국장이 보고. 보고. 자, 그러면 정지는 보고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규정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자격 취소는 없고 정지는 있어요? 아, 다 없어? 여기 대답 안 해. 다 없어. 자, 협회 통보는 등록 취소하고 어디만? 업무정지. 왜 그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협회 통보는 등록 관청에서 하잖아요. 등록 관청에서. 근데 이제 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처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인 남양주시장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보가 안 들어가. 자, 이 앞주에 했는데 벌써 또 잊어먹었죠? 봐, 그래. 자, 자주 잊어먹어. 그럼 이제 자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잊어먹어 봐. 그럼 나는 자꾸 이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조금만 빠르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또 가중강경제도가 있잖아요. 자, 중복 위반하면 가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면 강경할 수 있죠. 그럼 가중강경제도는 어디만 나와 있어요? 자격? 정지만 있어요. 취소는 없고.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그럼 누가 가중강경공제예요? 누가 가중강경이에요, 이거? 처분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이사. 시도이사 간다고. 시도이사.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강경이에요? 등록관청. 봐. 이 앞뒤에 내가 이거 5가지 다 그랬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는 안 잊어먹었죠.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예. 자, 이건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그럼 이제 교재 요약집을 한번 봐줄게요. 자, 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자격 취소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소공, 공인중개사 개공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속행위란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이사 나와 있죠. 근데 그 도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참교포시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거기 뭐라고 넣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죠. 자, 절차를 이행한 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청문까지 하고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 나와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아직도 다 안 외웠어요? 그죠? 자, 지금 시간이 몇 개월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안 외웠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뜻이 뭐예요? 컨닝이나 대리 시험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제재는 없고 오로지 자격 취소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 했을 때? 양도되어 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격 취소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렇게 했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이건 다른 제재 있습니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서공에게만 부과돼요. 그럼 서공이 자격 정지 기준에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한 거예요? 아, 개공이 시켰어. 시킨다고 일을 해버리면 자격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럼 시키는 개공은 어떤 제재? 등록 취소가 돼. 등록 취소. 정지받은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해도 자격 취소입니다. 서공이 그냥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인데 정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이 뭐가 돼? 취소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건 다른 제재 있어요?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1년하고 1천이죠?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없어. 자격 취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징역은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주의해 주고 다른 제재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까? 왜? 집행유예라는 것은 선고는 들어갔죠? 그렇죠? 집행만 보호를 시키니까 선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자격 취소돼요. 그럼 선고유예 받으면 안 되죠?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선고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예, 이건 선고 자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면 잊어먹으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중복 제재가 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격 취소만 됩니다. 자,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넣으시라고.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그냥 이 문장 보고 바로 머릿속에 띄운 게 가장 좋아요. 부정한 번호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이렇게. 근데 그래도 또 두 문자로 하실 분은 이게 두 문자거든요. 두 문자로 공부하실 분들은 부성자자증인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요령껏 하면 돼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독 직해가 가장 좋아요. 두 문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자를 외워놨는데 이 자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 문자를 외웠으면 반드시 그 두 문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직독직해. 다 지문 보고 바로 자격 취소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시간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옛날 프린트에 저거 두 문자는 다 넣어놨어요.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후조치 교재를 봐주세요. 자,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할 때 며칠 내에 보고하라 그랬어요. 5일 보고 나와 있죠? 그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도 5일 이내 통지하는 거요. 다 5일에 걸려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고, 통지. 자, 그 다음에 반납은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 그렇죠?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죠? 100만 원이요? 과태료. 아주 좋았어요. 이제 지문을 읽는 순간 바로바로 벌칙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교부한 시도의사 맞죠? 그리고 이제 교부한 시도에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에 서로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가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의견 제출. 자, 아까 우리가 장지는 청문을 안 거치지만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전 절차가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부한돼서 정지를 시킨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도 암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자격 정지 여기다 이걸 지워버릴게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 정지 사유가 뭐냐면. 자, 이건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공. 자, 이중 소속을 했어요. 누가 이중 소속을 합니까요? 소공이. 소공이 이중 소속을 했죠? 그러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정지 기간 동안에 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가 되고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공도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근데 인장 등록 했어 안 했어? 또 해놓고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자, 이것도 자격 정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소공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자격 정지 맞죠? 그러면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요. 근데 왜 자격 정지 들어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래. 성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하면 차라리 제재를 안 받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는 자격정지. 자, 그 다음에 소공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개공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공도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면 돼, 안 돼?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마라. 근데 한번 써봤어. 그럼 어떤 죄지? 확실해? 자격 정지입니다. 자, 기재하지 말라는데 하거나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데 썼어요. 자격 정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징역 벌금 있어요, 이거? 없어? 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 돼, 안 돼? 서명 날인 경우가 같이 하면 같이 하리라 했죠?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기도 안 했어. 그럼 어떤 죄제?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매매를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작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서공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금지행위.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서공이 이거 금지행위 하다 걸리면 이거 이 중 하나라도 하다 걸리면 자격 정지. 그리고 앞에 것은 1년하고 1전, 여기는 3년하고 3전. 됐죠? 예. 그래서 다른 제재와 중복된 것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중 소속에도 1년하고 1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자격 정지 사유는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아요. 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에 하기 힘들면 내가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2가지만 외워요.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2가지만 외우라고. 등록 취소 이런 건 놔놓고 일단 오늘 2가지 배웠으니까 2가지를 외워봐요. 외울 수 있죠? 다 외웠어요? 조금. 아이, 좋았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우리 중개사법은 제재가 안 되면 점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격정지 가중환경 나와 있죠? 아까 몇 분의 1 보면서 가중환경? 2분. 가중하더라도 6개월. 거기 두 번째 줄 업무정지 기간이 아니라 자격정지로 바꾸세요.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줄 바꿨어요? 업무정지를 뭘로 바꾼다? 자격정지. 그리고 이제 시도의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 별표 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 자격정지 위반 사실로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 자격정지 사유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로 지체 없이 시도의사가 뭐예요? 자, 이건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 보고가 아니라 뭐다? 보고가 아니라 뭐다? 통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론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잘 풀리나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문제집입니다. 1번 문제 들어가봅니다. 1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중개물성 소공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격정지 맞습니까? 네, 맞네. 자, 1번이 정답 나왔어요, 일단. 자, 2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들어간다. 어? 교부 동그라미 교부. 교부는 누가 할 일이야? 그럼 소공이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없어. 제재가 없다고. 교부 보조는 오로지 누가 할 일이다? 개공이 할 일이다. 그래서 교부란 단어, 이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서요. 이것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에요. 그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시험 볼 때 안 보여. 이 지문이 안 보여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자, 전속 중개계약서도 개공만 하는 거요.
서공이 같이 서명 날인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재가 없는 거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자격 정지 처분청은 누구예요? 시도의사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틀렸지.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자, 자격 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맞죠?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9개월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후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자격증 미반납자 100만 원. 그럼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만 되지 다른 제재는 있어 없어? 없어. 징역 벌금만 돼요. 아니, 징역 벌금은 안 돼. 취소만 됩니다. 자, 3번.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할 때는 7일 이내 국장에 보고 5일 보고 동그라미 보고 자격 취소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절차를 이행합니다. 자, 그래서 교부한이 틀렸고. 자, 공인 중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자, 다른 개공 후 소공이 됐다. 이중 소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이 뭐가 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3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3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정지하고 업무 정지 비교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업무 정지를 배웠죠? 자, 틀린 걸 골라라. 자격 정지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는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청문 동안 청문은 어디만? 그럼 둘 다 정지네. 그러면 청문 거쳐 안 거쳐? 맞네. 맞구나. 자, 그렇죠.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은 서공.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은 개공. 맞습니까? 맞네. 자,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이건 당연한 소리고, 맞고. 자,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정지는 자격 정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맞으세요? 이게 뭔 소린지 알아야지. 자,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 몇 쪽에서? 법이 정한 기간이 뭐요? 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시효 아까 몇 년? 3년. 그럼 시효는 어디만 있어? 그러니까 맞고, 정지는 시효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 지문은 시효 기간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는 자격증 반납 맞았어요? 자격증은 반납해? 안 하죠. 업무 정지는. 둘 다 안 해? 확실해? 예, 그래서 뒷지문은 맞았어요? 예, 뭐가 틀렸어요? 앞에. 둘 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로 옳은 걸 골라서 틀린 거. 자, 서공이 이중소속하여 중개 업무를 했다. 자격 취소요, 정지요? 아니, 제가 봐봐. 정지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자격 정지. 뭔 깔려? 헷갈려. 그냥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근데 아까 뭐랬어요? 정지 기간 동안에 이중소속하면 취소. 근데 여기는 정지 기간 동안에 이중소속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이중소속하면 정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소속하면
취소.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1번은 정지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돼? 뭘 받아야 돼? 증여.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은? 취소. 이게 정답이고. 자, 거래계약서에 소공이 그랬어요. 거래금에 거짓 기재했다. 이거 뭐요? 자격 정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았어. 이 법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자격 취소는 오로지 어느 법? 공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요. 폭행죄는 형법이잖아요. 형법. 형법.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법에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돼. 그러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결격사유는 됩니까? 결격사유는 돼. 결격사유는 됩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는 되잖아요. 필지. 그래서 이제 만약 개공이라면.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읽는 순간 결격 사유인지 자격 취소인지 등록 취소인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 자, 5번 문제. 자격 취소 처분할 때 관련 설명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맞죠? 자격증은 시도에서 5인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 통지 맞습니까? 맞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맞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는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형벌이 뭐예요?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벌금은 아니잖아요. 취소만 되지.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번 문제 틀린 걸 골라라.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입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1번이 틀렸어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게 뭐예요? 청문. 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할 때 며칠 내에 보고 다른 시도에 통지. 맞죠? 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며칠 이내 반납. 그리고 교부한 시도지사. 맞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 서공의 자격정지 첨사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그럼 일단 한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거래에서 서명을 날인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뭔 소리인지 알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봐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잖아요. 그 옛날 프린트 줬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을 묻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6개월 이내.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공 자격정지 기준은 간혹 가다가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건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기억나요? 자, 이중 소속할 때 소 몇 개월? 6개월. 자, 거짓 기재했을 때 거 6개월. 금지행위 있잖아요. 메모보고 관직상투.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6개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이걸 일일이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
거, 금. 내가 이렇게 암기해보라 했잖아요. 이중 소속에서 소, 거짓 기재에서 거, 금지행에서 금. 이것만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소, 거, 금.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자, 이걸 언제 했냐면, 옛날에 그 특강 할 때, 기출문제 할 때 한 것 같아요. 소고금. 기억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옛날 프린트에 다 기준 나와 있어요. 프린트 옛날에 줬잖아요. 제재 프린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자,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이 기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중 소속에서 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에서 거, 금쟁에서 금. 자,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전부 다 6개월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3개월. 소, 거, 금만 6개월입니다. 소, 거, 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7번. 자, 이것은 자격 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 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인데 처분 경위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3개월이죠. 자, 이중 사무소에 소속됐다. 이중 소속이거든요. 6개월. 이게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인장 등록, 확인 설명서, 거래액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거금만 몇 개월? 소거금만 몇 개월? 소거금만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유 암기하시고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기준까지. 이제 자격정지 기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할만해요. 자격적인 기준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과태료 기준은 다 못하잖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거금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 소거금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 점수가 이제 9월 지나야 돼요. 9월 중순이 지나면 팍채입니다. 8월까지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전 범위를 이렇게 복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전 범위 문제잖아요. 또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9, 10월 들어가면 전 범위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가 되잖아요. 모의고사는 사실 문제가 다 전 범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동영 모의고사 그러거든요. 특강도 뭐 한 2주 만에 전 범위를 끝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지식을 모으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느 선까지는 나오지. 근데 고득점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 범위 이렇게 모아야 돼요. 모아야 점수가 나오지. 어느 선까지는 나오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모으지 않으면 뭐 60점대 뭐 그 정도. 뭐 아니면 50점대 아니면 지금 잘 나오면 70점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을 먹으면 점수가 팍 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페이스대로 가세요. 페이스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초까지도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는 80점 이상이잖아요. 의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 팍 채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되면은 이 뭐 벌칙 같은 거 안 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또 다 외워. 다 외우더라고. 다급하면 외워져. 아니 진짜요. 내가 수험생들 여러분 선배들 수없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죽어도 안 외워진대. 근데 이제 다급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해놓은 거 있으니까 9월 해서 하면 다 또 암기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알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업무 위탁하고 보상금 154페이지 문제집 넘어갈게요. 자, 요약집은 몇 페이지가 나와 있느냐 하면 그 5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2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책은 표만 넣으세요. 그리고 칠판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을 보고 감상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 업무 위탁 두 군데 있죠? 자, 위탁은 딱 두 군데 있어요. 교육 업무 있습니까? 여기서 교육이란 것은 무슨 교육을 말합니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탁 주체가 있잖아요. 교육 위탁 주체가 누가 돼요? 시도지사만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고,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장.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바빠 죽겠는데 직접 뭐 교육시키고 시험 시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돼 있죠. 위탁. 자, 위탁을 합니다. 그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 자, 교육 업무 수탁기관은 자, 학교죠? 그럼 여기서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만 위탁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없는 학교는 위탁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자,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주체는 시험 시행 기관이고 수탁 기관은 학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여기도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들어가죠? 자, 위탁을 했어요. 그럼 위탁을 했으면 위탁을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관복이 고시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교육 업무는 이 사람이 고시하고 여기는 누가 고시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이 고시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 세 가지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 이 포상금 들어가 봅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자, 보고 있어요? 자, 신고 고발 관청이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 아무 데나 하면 돼요. 그럼 어디다 하고 싶어요? 등록 관청에 하고 싶어요? 왜? 편하니까? 포상금이 나온 관청이 등록 관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발할 때도 여기다 한 게 편하겠죠? 돈 나온 것도 등록 관청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돈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포상금 파트에서 이거요.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한 사람. 이걸 줄여서 뭐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있어요? 개설 등록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금지행위 배웠죠? 그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중 등록한 사람. 이중 소송. 안 나와. 이분들 외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절대 안 나와요. 그분만 처벌받지.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 시장이 발견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요. 자, 발견된 이후에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또 하나가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나옵니다.
기소유예도 나와요. 자, 근데 법원에서 이건 소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죄 판결 받으면 포상금 나오겠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합니다. 자, 검사 선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소유예도 마찬가지. 이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상 참작해서. 자, 그러면 이것도 포상금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검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 내려져요. 혐의가 없다. 그럼 포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알아둘 것이 포상금은 건당 얼마 줘요? 50만 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만 원 이내가 아니에요. 딱 50만 원 끊었어요.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그러면 또 관심사가 언제 포상금 나오냐 이거죠. 왜? 포상금 나오면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시기가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좋아하라는 술 이야기 하니까. 자, 그러면 포상금은 언제 나와요? 자, 신청이래요, 결정이래요? 몇 개월? 1개월이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간 경우 있어 없어요? 균등배분. 그죠? 그럼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확실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2건 이상 신고 들어가는 경우는? 최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A는 오늘, B는 다음날 신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이 나와요. 자, 이게 전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업무위탁하고 포상금 관련된 거. 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54쪽 보고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왜? 돈 나오는 것은 어디요? 등록관청. 자, 2번.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맞았습니까? 예. 포상금 건당 50만 원 맞습니까? 자, 등록관청 하나 사건에 이 2건 동그라미 신고 고발 접수는 균등배분이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 나온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 자, 이 질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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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행정수수료 문제인데, 자, 행정수수료도 이제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어, 없어? 등록증 재교부, 분사함수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있죠. 그럼 이건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 자, 오늘 내일 일기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많이 비 왔던 거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대. 그 비 많이 올 때 옥상에다가 올려보내. 그렇죠. 상상해봤어요? 비 맞는 모습 상상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요약집 펴보세요. 자, 요약집 아까 그 몇 페이지? 거기 53페이지. 자, 칠판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시군구도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이제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칠판 적어볼게요. 우리 수수료 6군데 나오잖아요.
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어디다 해요? 등록? 그러니까 시장구청장한테 시군구조례가 되는 거고. 자, 등록증 재발급도 어디에다 해요? 어? 등록관청. 그러니까 시군구조례가 되겠죠? 자, 분사무소 무슨 신고? 설치 신고할 때도 주된 사무소 시장구청장 하죠? 그러면 시군구조례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 필증, 재벌금, 이것도 주된 사무소 시장구청장이니까 시군구조례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조례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시군구조례예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을 그냥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그럼 뭐 할 때? 예? 재교부할 때? 확실해?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자, 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하죠? 그러면 이것도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이사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조례요, 시도조례? 자격증 재교부도 시도이사가니까 시도조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이걸 물어봤는데 시도조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찍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시장구청장이 관할하니까 시군구, 시도이사가 관할하니까 시도. 근데 A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어 없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떤 경우 어떤 수수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죠? 이게 행정수수료도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시험 자주 나와. 그러면 여기서 휴피업 신고는 수수료 있어요? 인장등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없어. 6가지 외에는 없어. 자, 그거 알고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집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있어요? 등록 신청은? 휴업은? 없고, 등록증 재교부는? 있죠. 자, 시험에 합계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은 자는? 뭐 할 때만? 재교부.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3개가 정답. 자, 오른쪽 3번 문제.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걸 골라 그랬어요. 자,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쌍방 대리한 입업 개공을 등록관청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데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의뢰인과 쌍방 대리면 이쪽으세요. 이거 금지행위잖아요. 지워졌네. 금지행위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자, 2번.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사기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죠. 포상금 달라고 할 때는 오로지 어디? 수사기관 먼스 X.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어요? 50% 범위, 네, 전액이 틀렸어요. 일부 그래야지, 일부. 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2개월이네, 지급? 1개월. 자, 등록관청 하나 사건에서 2건 동안, 2건 그러면 최초. 맞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몇 번 정답? 5번.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그냥 행정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면제된 경우가 아닌 거. 그럼 납부하는 걸 골라라. 그 말이죠. 그럼 등록 신청은 있어요? 있고, 하나 나왔네. 등록증 교부는? 없어. 재교부할 때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있고, 지금까지 3개 나왔죠?
휴피업 신고는 없고,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지정 신청은 없어요. 시험 응시할 때 있고, 인장 등록은 없고. 그러면 있는 거 몇 개? 4개. 자,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중개업 관련 실무교육 시행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 법원은 여기 법원 들어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법원은 틀렸고, 협회는 들어있습니까? 공기업은, 준정부기관, 대학,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있습니다. 이걸 묻는 거잖아요. 수탁기관. 수탁기관 묻는 거죠? 교육 업무 수탁기관. 그래서 법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자, 7번 문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사기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라. 아까 나온 지문이죠? 뭐가 틀렸어? 수사기관.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국고에서 보절세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내. 으로가 틀렸네. 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지급 결정일. 자, 무등록업자 신고한 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돼요? 예. 무등록 중개업자 그렇게 해야지. 개공 무등록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그 사이트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표현을 잘못한 거고. 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2건 그러면 제적 균등이 틀렸어요. 자, 8번 문제. 포상금 제도에 관한 틀린 것을 골라라.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 맞습니까? 맞고. 등록관청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맞고. 3.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이내입니까? 10,000원. 딱 끊었어요. 이내가 틀렸어요. 자, 하나의 사건을 2건 그러면 뭐라서요? 제초. 그리고 5번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 9번 문제는 포상금 종합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갑하고 을을 딱 그려놓고 접근하세요. 자, 갑하고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냐? 기억 보세요. 갑은 폐업 신고한 후 중개업을 하는 A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게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일단 폐업을 한 후 중개업을 영위한 자 적어서 이것이 무등록업자고 무등록업자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유예해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럼 한 건 신고했으니까 얼마? 가백이 50만 원 나옵니다. 가백이 50만 원 떨어졌어. 자, 그 다음에 니은 의뢰인으로부터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비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을이 신고한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왜? 초과 보수 밑쪽에서 이건 금지행위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와. 그러니까 니은은 아예 필요가 없는 지문이고. 자, D가 갑과 을이 합의 없이 공도로 거짓 부정한 바로 등록 C를 신고했어. 이건 포상금 나오죠? 공소 제기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나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얼마씩? 자, 나란히 25만 원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을 을은 등록증 대여받은 자 신고한 포상금 나오죠? 검사는 D를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처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누가 안 나와? 불기소 처분이 뭔데?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소유예 공부했죠? 무혐의 처분 이거 다 들어가요. 기소 중지도 들어가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포상금 나오고 이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불기소 처분 이렇게 지문 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기소 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건데 기소유예도 그리고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 중지독이고 다 불기소라고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뭘로 고쳐주냐면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 고쳐보세요. 무혐의.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럼 이제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이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각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 미리 합의한 후 갑이 얼마? 을이 얼마? 양도한 EF 둘을 신고했어. 둘이서 둘 신고했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공소제기 하에서는 무죄 포상금 나오죠. 그럼 100만 원에서 갑이 얼마? 그럼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D, E 신고 고발 전에 행정이 발각되지 않았다. 조건 충족했죠. 그러면 이제 갑이 얼마가 나와요? 135만 원이 나오고 을이 65만 원이 나와요. 이게 정답이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4번을 그냥 135만 원, 65만 원 고쳐주시고 정답 처리하고 뒤에 해설은 다 지우세요.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서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포상금까지 하다 보니까 자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또 들어갑니다. 예, 휴식 같습니다. 중개사법. 자 오늘 몇 쪽입니까? 요약집.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면 일단은 57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할 자리죠. 이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집은 몇 페이지냐면 149페이지. 자, 일단 펴놓고 이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행정처분 배웠죠. 예, 자, 행정처분 중에서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냐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공부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배웠던 처분청이 누구냐?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격 취소 처분청이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인데 자격증은 교부한입니다. 교부한. 자격증은 뭐다? 교부한. 자격 정지는 똑같죠? 시도지사. 근데 둘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처분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는? 자,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되죠?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됐어요? 예. 자, 이거 이제 다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누구만 돼요? 소공만.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성격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자격 취소는 기소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소. 취소해야 한답니다. 사유 걸리면 봐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취소시켜. 그러면 정지는? 재량입니다. 재량. 정지는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청문. 청문 거쳐야 안 거쳐요? 어떤 것만? 취소만. 자격정지는 안 거쳐요. 자, 그 다음에 반납. 자격증 반납합니까?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다 반납하겠어요? 교부한 시도이사이기도 합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그리고 이제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죠?
자, 사유서 제출한다. 그러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재발급에서 반납한 게 아니라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반납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 행정처분이 시효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격취소는 시효제도 있어요? 없어요. 정지는? 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효는 업무정지만 있더래. 시효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자격취소는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며칠 이내? 누구에게? 국장에게. 자, 우리 과목에서 또 보고가 또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자, 당첨. 기억이 안 나죠?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면 어느 정도 해보겠는데.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같은, 아주 좋았어요. 총회 의결. 협회 총회 의결. 총회 의결 지체 없이 국장이 보고. 보고. 자, 그러면 정지는 보고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규정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자격취소는 없고 정지는 있어요? 아, 다 없어? 여기 왜 대답 안 해? 다 없어. 자, 협회 통보는 등록 취소하고 어디만? 업무정지. 왜 그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협회 통보는 등록 관청에서 하잖아요. 등록 관청에서. 근데 이제 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처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인 남양주시장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보가 안 들어가. 자, 이 앞주에 했는데 벌써 또 잊어먹었죠? 봐, 그래. 자, 자주 잊어먹어. 그럼 이제 자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잊어먹어봐. 그럼 나는 자꾸 이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조금만 빠르면 여러분들 학교 간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또 가중강경제도가 있잖아요. 자, 중복 위반하면 가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면 강경할 수 있죠. 그럼 가중강경제도는 어디만 나와 있어요? 자격? 정지만 있어요. 취소는 없고. 몇 분의 1 범위에서? 2분의 1. 그럼 누가 가중강경권자예요? 누가 가중강경이에요, 이거? 처분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이사. 시도이사 간다고. 시도이사.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강경이에요? 등록관청. 봐. 이 앞뒤에 내가 이거 5가지 다 그렸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는 안 잊어먹었죠.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예. 자, 이건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그럼 이제 교재 요약집을 한번 봐줄게요. 자, 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자격 취소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소공, 공인중개사 개공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속행위란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이사 나와 있죠. 근데 그 도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참교포시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거기 뭐라고 넣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죠. 자, 절차를 이행한 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청문까지 하고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 나와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아직도 다 안 외웠어요? 그죠? 자, 지금 시간이 몇 개월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안 외웠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가볍게 보세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뜻이 뭐예요? 컨닝이나
대리 시험 봐갖고 자격을 취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제재는 없고 오로지 자격 취소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 했을 때? 양도되어 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격 취소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렇게 했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이건 다른 제재 있습니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서공에게만 부과돼요. 그럼 서공이 자격 정지 기준이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일을 했어. 왜 일을 한 거예요? 아, 개공이 시켰어. 시킨다고 일을 해버리면 자격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럼 시키는 개공은 어떤 제재? 등록 취소가 돼. 등록 취소. 정지받은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해도 자격 취소입니다. 서공이 그냥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인데 정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이 뭐가 돼? 취소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건 다른 제재 있어요?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1년하고 1천이죠?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없어. 자격 취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징역은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주의해 줘야 하고 다른 제재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까? 왜? 집행유예란 것은 선고는 들어갔죠? 그렇죠? 집행만 보류시키니까 선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자격 취소돼요. 그럼 선고유예 받으면 안 되죠?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예, 이건 선고 자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면 잊어먹으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중복 제재가 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격 취소만 됩니다. 자,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넣으시라고.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냥 이 문장 보고 바로 머릿속에 띄운 게 가장 좋아요. 부정한 번호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이렇게. 근데 그래도 또 두 문자로 하실 분은 이게 두 문자거든요. 두 문자로 공부하실 분들은 부성자자증인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요령껏 하면 돼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독직해가 가장 좋아요. 두 문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자를 외워놨는데 이 자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 문자를 외웠으면 반드시 그 두 문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직독직해. 다 지문 보고 바로 자격 취소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시간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옛날 프린트에 지고 두 문자는 다 넣어놨어요.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후조치 교재를 봐주세요. 자,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할 때 며칠 내에 보고하라 그랬어요. 5일 보고 나와 있죠. 그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도 5일 이내 통지하는 거요. 다 5일에 걸려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고 통지. 자, 그 다음에 반납은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 그렇죠?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죠? 100만 원이요. 과태료. 아주 좋았어요. 이게 지문을 읽는 순간 바로바로 벌칙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교부한 시도의사 맞죠?
그리고 이제 교부한 시도에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에 서로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의견 제출. 자, 아까 우리가 장지는 청문을 안 거치지만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전 절차가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정지를 시킨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도 암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자격 정지. 여기다 이걸 지워버릴게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 정지 사유가 뭐냐면, 자, 이건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공. 자, 이중 소속을 했어요. 누가 이중 소속을 합니까요? 소공이. 소공이 이중 소속을 했죠. 그러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지 기간 동안에 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가 되고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공도 인장 등록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근데 인장 등록 했어 안 했어? 또 해놓고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자, 이것도 자격 정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자, 소공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자격정지 맞죠? 그러면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요. 근데 왜 자격정지 들어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래. 성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하면 차라리 제재를 안 받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는 자격정지. 자, 그 다음에 소공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개공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공도 거래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면 돼, 안 돼?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마라. 근데 한번 써봤어. 그럼 어떤 제재? 확실해? 자격 정지입니다. 자, 기재하지 말라는데 하거나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데 썼어요. 자격 정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징역 벌금 있어요, 이거? 없어? 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면 돼, 안 돼? 서명 날인 개공하고 같이 하면 같이 하리라 했죠?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기도 안 했어. 그럼 어떤 제재?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매매를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작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소공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금지행위.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소공이 이거 금지행위 하다 걸리면 이거 이 중 하나라도 하다 걸리면 자격 정지. 그리고 앞에 것은 1년하고 1전, 여기는 3년하고 3전. 됐죠? 예. 그래서 다른 제재가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중 소속에도 1년하고 1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자격 정지 사유는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아요. 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에 하기 힘들면 내가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2가지만 외워요.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2가지만 외우라고. 등록 취소 이런 건 놔놓고 일단 오늘 2가지 배웠으니까 2가지를 외워봐요. 외울 수 있죠? 다 외웠어요? 조금
아, 좋았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우리 중개사법은 이 제재가 안 되면 점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격정지 가중환경 나와 있죠. 아까 몇 분의 1 보면서 가중환경? 2번. 가중하더라도 6개월. 거기 두 번째 줄 업무정지 기간이 아니라 자격정지로 바꾸세요.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줄 바꿨어요. 업무정지를 뭘로 바꾼다? 자격정지. 그리고 이제 시도이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 별표 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 자격정지 위반 사실도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 자격정지 사유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로 지체 없이 시도이사에게 뭐예요? 자, 이건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 보고가 아니라 뭐다? 보고가 아니라 뭐다? 통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론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잘 풀리나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문제집입니다. 1번 문제 들어가봅니다. 1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중개물성 소공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격정지 맞습니까? 네, 맞네. 자, 1번이 정답 나왔어 일단. 자, 2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들어간다. 어? 교부 동그라미 교부. 교부는 누가 할 일이야? 그럼 소공이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없어. 제재가 없다고. 교부 보조는 오로지 누가 할 일이다? 개공이 할 일이다. 그래서 교부란 단어, 이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서요. 이것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에요. 그 단어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시험 볼 때 안 보여. 이 지문이 안 보여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자, 전속중개계약서도 개공만 하는 거요. 서공이 같이 서명 날인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재가 없는 거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자격정지 처분청은 누구예요? 시도이사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틀렸지. 교부한 시도이사. 자,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맞죠?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9개월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자격증 미반납자 100만 원. 그럼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만 되지 다른 제재는 있어 없어? 없어. 징역 벌금만 돼요. 아니, 징역 벌금은 안 돼. 취소만 됩니다. 자, 3번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할 때는 7일 이내 국장에 보고 5일 보고 동그라미 보고 자격 취소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가 절차를 이행합니다. 자, 그래서 교부안이 틀렸고. 자, 공인 중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자, 다른 개공 후 소공이 됐다. 이중 소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격이 뭐가 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가 돼 버려요.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3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3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정지하고 업무정지 비교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업무정지를 배웠죠? 자, 틀린 걸 골라라.
자격 정지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는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청문은 어디만? 그럼 둘 다 정지네. 그러면 청문 거쳐 안 거쳐? 맞네. 맞구나. 자, 그렇죠.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은 서고,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은 개고. 맞습니까? 맞네. 자,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이건 당연한 소리고, 맞고. 자,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자격 정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맞으세요? 이게 뭔 소린지 알아야지. 자,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 몇 쪽에서 법이 정한 기간이 뭐요? 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시효 아까 몇 년? 3년. 그럼 시효는 어디만 있어? 그렇게 맞고 정지는 시효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 지문은 시효 기간을 생각을 해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자격증 반납 맞았어요? 자격정지는 반납해? 안 하죠. 업무정지는 둘 다 안 해? 확실해? 예, 그래서 뒷지문은 뭐였어요? 예, 뭐가 틀렸어요? 앞에 둘 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로 옳은 걸 골라서 틀린 거. 자, 서공이 이중소속하여 중개 업무를 했다. 자격 취소요, 정지요? 제가 봐봐. 정지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자격 정지. 뭔 깔려? 헷갈려. 그냥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근데 아까 뭐랬어요? 정지 기간 동안에 이중소속하면 취소. 근데 여기는 정지 기간 동안에 이중소속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이중소속하면 정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소속하면 취소.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1번은 정지요. 자, 공인중개사법 이번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돼? 뭘 받아야 돼? 징역.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은 취소. 이게 정답이고. 자, 거래계약서에 서공이 그랬어요. 거래금액 거짓 기재했다. 이거 뭐요? 자격 정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았어. 이 법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자격 취소는 오로지 어느 법? 공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요. 폭행죄는 형법이잖아요. 형법.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법에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돼. 그러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결격 사유는 됩니까? 결격 사유는 돼. 결격 사유는 됩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는 되잖아요. 필치. 그래서 이제 만약 개공이라면.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읽는 순간 결격 사유인지 자격 취소인지 등록 취소인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 자, 5번 문제. 자격 취소 처분할 때 관련 설명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맞죠? 자격증은 시도에서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 통지 맞습니까? 맞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맞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는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형벌이 뭐예요?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벌금은 아니잖아요. 취소만 되지.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번 문제 틀린 걸 골라라.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입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1번이 틀렸어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관할 시도의사가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게 뭐예요? 청문. 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할 때 며칠 내에 보고 다른 시도에 통지. 맞죠? 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며칠 이내 반납. 그리고 교부한 시도지사. 맞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 서공이 자격정지 처분서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그럼 일단 한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 서명 날을 하지 않았다. 거래에서 서명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뭔 소리인지 알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봐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잖아요. 그 옛날에 프린트 줬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을 묻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6개월이네.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공 자격정지 기준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건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기억나요? 자, 이중 소속할 때 소 몇 개월? 6개월. 자, 거짓 기재했을 때 거 6개월. 금쟁이 있잖아요. 메모보고 관직상투.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6개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이걸 일일이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 거, 금. 내가 이렇게 암기해보라 했잖아요. 이중 소속에서 소, 거짓 기재에서 거, 금쟁에서 금. 이것만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소, 거, 금.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자, 이걸 언제 했냐면, 옛날에 그 특강할 때, 기출문제 할 때 한 것 같아요. 소고금. 기억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옛날 프린트에 다 기준 나와 있어요. 프린트 옛날에 줬잖아요. 제재 프린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자,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이 기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중 소속에서 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에서 거, 금쟁에서 금. 자,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전부 다 6개월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3개월. 소, 거, 금만 6개월입니다. 소, 거, 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7번. 자, 이것은 자격 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 정지 기준을 묻는 문제인데 처분 기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으면 3개월이죠. 자, 이중 사무소에 소속됐다. 이중 소속이거든요. 6개월. 이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인장 등록, 확인 설명서, 거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거금만 몇 개월? 소거금만 몇 개월? 소거금만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유 암기하시고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기준까지. 이제 자격정지 기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할만해요. 자격정지 기준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과태료 기준은 다 못하잖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거금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 소거금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소거금은 몇 개월? 나머지는 3개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 점수가 이제 9월 지나야 돼요. 9월 중순이 지나면 팍채입니다. 예, 8월까지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점 범위를 이렇게 복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점 범위 문제잖아요. 또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9, 10월 들어가면 점 범위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가 되잖아요. 모의고사는 사실 문제가 다 점 범위잖아요. 그래 안 그래? 동형 모의고사가 그러거든요. 특강도 뭐 한 2주 만에 점 범위를 끝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지식을 모으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느 선까지는 나오지. 근데 고득점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점 범위 이렇게 모아야 돼요. 모아야 점수가 나오지. 어느 선까지는 나오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모으지 않으면 뭐 60점대 뭐 그 정도 뭐 아니면 50점대 아니면 지금 잘 나오면 70점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을 모으면 점수가 팍 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페이스대로 가세요. 페이스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초까지도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는 80점 이상이잖아요. 의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 팍 채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되면은 이 뭐 벌칙 같은 거 안 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또 다 외워. 다 외우더라고. 다급하면 외워져. 아니 진짜요. 내가 수험생도 여러분 선배들 수없이 경험한 게 커요. 죽어도 안 외워진대. 근데 이제 다급하면 다급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해놓은 거 있으니까 9월 해놓으면 다 또 암기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따라오시면 돼요. 무사히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하고 보상금 154페이지 문제집 넘어갈게요. 자, 요약집은 몇 페이지가 나와 있느냐 하면 그 5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2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책은 표만 놓으세요. 그리고 칠판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을 보고 감상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 업무 위탁 두 군데 있죠? 자, 위탁은 딱 두 군데 있어요. 교육 업무 있습니까? 여기서 교육이란 것은 무슨 교육을 말합니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탁 주체가 있잖아요. 교육 위탁 주체가 누가 돼요? 시도지사만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고,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장.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바빠 죽겠는데 직접 뭐 교육시키고 시험 시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돼 있죠. 위탁. 자, 위탁을 합니다. 그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 자, 교육 업무 수탁기관은 자, 학교죠. 그럼 여기서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만 위탁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없는 학교는 위탁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어디?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자,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주체는 시험 시행 기관이고 수탁 기관은 학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여기도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들어가죠? 자, 위탁을 했어요. 그럼 위탁을 했으면 위탁을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관복이 고시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교육 업무는 이 사람이 고시하고 여기는 누가 고시해요? 시험시행기관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이 고시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 세 가지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 이 포상금 들어가 봅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자, 보고 있어요? 자, 신고 고발 관청이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 아무 데나 하면 돼요. 그럼 어디다 하고 싶어요? 등록 관청에 하고 싶어요? 왜? 편하니까? 포상금이 나온 관청이 등록 관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발할 때도 여기다 하는 게 편하겠죠? 돈 나온 것도 등록 관청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돈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포상금 파트에서 이거요.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한 사람. 이걸 줄여서 뭐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있어요? 개설 등록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금지행위 배웠죠? 그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중 등록한 사람. 이중 소송. 안 나와. 이분들 외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절대 안 나와요. 그분만 처벌받지.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 시장이 발견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돼요. 자, 발견된 이후에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또 하나가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나옵니다. 기소유예도 나와요. 자, 근데 법원에 이건 소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죄 판결 받으면 포상금 나오겠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합니다. 자, 검사 선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소유예도 마찬가지. 이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상 참작해서. 자, 그러면 이것도 포상금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검사가 조사하다 보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 내려져요. 혐의가 없다. 그럼 포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알아둘 것이 포상금은 건당 얼마 줘요? 50만 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만 원 이내가 아니에요. 딱 50만 원 끊었어요.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그러면 또 관심사가 언제 포상금 나오냐 이거죠. 왜? 포상금 나오면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시기가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좋아하는 술 이야기 하니까. 자, 그러면 포상금은 언제 나와요? 자, 신청이래요, 결정이래요? 몇 개월? 1개월이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간 경우 있어 없어요? 균등배분. 그죠? 그럼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확실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2건 이상 신고 들어가는 경우는? 최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A는 오늘, B는 다음날 신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이 나와요. 자,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업무 위탁하고 포상금 관련된 거.
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54쪽 보고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왜? 돈 나오는 곳은 어디요? 등록관청. 자, 2번.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맞았습니까? 예. 포상 건당 50만 원 맞습니까? 자, 등록관청 하나 사건에 이 두 건 동그라미 신고 고발 접수는 균등배분이라 그랬어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나온다.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 자,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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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행정수수료 문제인데, 자, 행정수수료도 이제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어, 없어? 등록증 재교부, 분사함수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있죠. 그럼 이건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 자, 오늘 내일 일기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많이 비 왔던 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대. 그 비 많이 올 때 옥상에다 올려보내는. 그렇죠. 상상해봤어요? 비 맞는 모습 상상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요약집 펴보세요. 자, 요약집 아까 그 몇 페이지? 거기 53페이지. 자, 칠판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시군구도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이제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칠판 적어볼게요. 우리 수수료 6군데 나오잖아요. 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어디다 해요? 등록?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 함께 시군구 조례가 되는 거고. 자, 등록증 재발급도 어디에다 해요? 어? 등록관청.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가 되겠죠? 자, 분사무소 무슨 신고? 설치 신고할 때도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 하죠? 그러면 시군구 조례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 필증, 재벌금, 이것도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시군구 조례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시군구 조례예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을 그냥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그럼 뭐 할 때? 예? 재교부할 때? 확실해?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자, 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하죠? 그러면 이것도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이사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조례요, 시도조례? 자격증 재교부도 시도이사가니까 시도조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이걸 물어봤는데 시도조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찍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니까 시군구, 시도이사가 관할하니까 시도. 근데 A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어 없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떤 경우 어떤 수수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죠? 이게 행정수수료도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시험 자주 나와. 그러면 여기서 휴폐업 신고는 수수료 있어요? 인장등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없어. 6가지 외에는 없어. 자, 그거 알고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집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분사함수 설치 신고 수수료 있어요? 등록 신청은? 휴업은? 없고, 등록증 재교부는? 있죠. 자, 시험에 학교에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은 자는? 뭐 할 때만? 재교부.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3개가 정답. 자, 오른쪽 3번 문제.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걸 골라랬어요. 자,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쌍방 대리한 입업 개공을 등록관청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데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의뢰인과 쌍방 대리면 이쪽으세요. 이거 금지행위잖아요. 지워졌네. 금지행위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자, 2번.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사기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죠. 포상금 달라고 할 때는 오로지 어디? 수사기관 먼스 X.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어요? 50% 범위, 네, 전액이 틀렸어요. 일부 그래야지, 일부. 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2개월이네, 지급? 1개월. 자, 등록관청 하나 사건에서 2건 동안, 2건 그러면 최초. 맞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몇 번 정답? 5번.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그냥 행정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면제된 경우가 아닌 거. 그럼 납부하는 걸 골라라. 그 말이죠. 그럼 등록 신청은 있어요? 있고 하나 나왔네. 등록증 교부는? 없어. 재교부할 때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있고. 분사함수 설치 신고는? 있고. 지금까지 3개 나왔죠? 휴폐업 신고는? 없고.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지정 신청은? 없어요. 시험 응시할 때? 있고. 인장 등록은? 없고. 그러면 있는 거 몇 개? 4개. 자,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중개업 관련 실무교육 시행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 법원은 여기 법원 들어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법원은 틀렸고 협회는 들어있습니까? 공기업은? 준정부기관? 대학,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있습니다. 이걸 묻는 거잖아요. 수탁기관. 수탁기관 묻는 거죠? 교육 업무 수탁기관. 그래서 법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자, 7번 문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사기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아까 나온 지문이죠? 뭐가 틀렸어? 수사기관.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내. 으로가 틀렸네. 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지급 결정일. 자, 무등록업자 신고한 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돼요? 예. 무등록 중개업자 그렇게 해야지. 개공 무등록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그 사이트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표현을 잘못한 거고. 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2건 그러면 제쪽 균등이 틀렸어요. 자, 8번 문제. 포상금 제도에 관한 틀린 것을 골라라.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 맞습니까? 맞고. 등록관청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맞고. 3.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이내입니까? 10,000원. 딱 끊었어요. 이내가 틀렸어요. 자, 하나의 사건은 2건 그러면 뭐라서요? 최초.
그리고 5번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 9번 문제는 포상금 종합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갑하고 을을 딱 그려놓고 접근하세요. 자, 갑하고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냐? 기억 보세요. 갑은 폐업 신고한 후 중개업을 하는 A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게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일단 폐업을 한 후 중개업을 영위한 자 매주고서 이것이 무등록업자고 무등록업자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유예해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럼 한 건 신고했으니까 얼마? 갑에게 50만 원 나옵니다. 갑에게 50만 원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의뢰인으로부터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을이 신고한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왜? 초과보수 미적어서 이건 금지행위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와. 그러니까 니은은 아예 필요가 없는 지문이고. 자, D가 갑과 을이 합의 없이 공도로 거짓 부정한 바로 등록 C를 신고했어요. 이건 포상금 나오죠. 공소 제기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나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얼마씩? 자, 나란히 25만 원씩 나눠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을 을은 등록증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죠. 검사는 D를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근데 불기소 처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누가 안 나와? 불기소 처분이 뭔데?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소유예 공부했죠. 무혐의 처분 이거 다 들어가요. 기소 중지도 들어가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포상금 나오고 이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불기소 처분 이렇게 지문 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기소 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건데 기소유예도 그리고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 중지독이고 다 불기소라고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뭘로 고쳐주냐면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 고쳐보세요. 무혐의.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럼 이제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이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 미리 합의한 후 갑이 얼마? 을이 얼마? 양도한 EF 둘을 신고했어. 둘이서 둘 신고했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공소제기 하에서는 무죄 포상금 나오죠. 그럼 100만 원에서 갑이 얼마? 그럼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D, E 신고 고발 전에 행정이 발각되지 않았다. 조건 충족했죠. 그러면 이제 갑이 얼마가 나와요? 135만 원이 나오고 을이 65만 원이 나와요. 이게 정답이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4번을 그냥 135만 원, 65만 원 고쳐주시고 정답 처리하고 뒤에 해설은 다 지우세요.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서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포상금까지 하다 보니까 자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또 들어갑니다. 예, 휴식 같습니다.